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을 제외하면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은 사실 딱 두 가지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한 채 매달 수십, 수백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주변 권유나 막연한 불안 때문에 정작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보험까지 전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꼭 필요한 보험 외에 매달 10만 원 이상을 보험료로 내고 계신다면 그 돈은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내 통장에서 새어나가는 보험료 수백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식 팀장입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반드시 점검하고 유지해야 할 영역이 바로 보험입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단기간에 가계 재정을 크게 흔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보험료까지 크게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추가 지출을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핵심 보험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저희처럼 보험을 잘 아는 전문가들도 보험을 많이 가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두 가지에서 많아야 세 가지 정도만 유지하고 있는데요. 보험을 깊이 이해할수록 불필요한 특약이나 과도한 가입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품의 구조나 보장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 혹은 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설명 없이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품의 실제 보장 범위나 총 납입 금액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막연한 불안감이나 신뢰만으로 가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 보험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면 내가 왜 이런 구조로 가입했을까 하고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때 가서 보험 리모델링을 고민하게 되지만 이미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 뒤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한 달에 보험료 10만 원을 낸다고 하면 20년간 총 내야 할 돈이 2,400만 원. 한 달에 보험료 20만 원을 낸다고 하면 20년간 총 내야 할 돈은 4,800만 원을 낸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2,400만 원, 4,8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240개월에 걸쳐 할부로 구매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월 납입액만 보면 부담이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총 납입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규모입니다. 2,400만 원짜리 상품을 지인의 권유 한마디나 전화 한 통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하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 정도 금액이라면 여러 차례 비교하고 고민한 뒤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내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로 지인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믿고 가입하실 게 아니라 스스로 상품 구조와 보장 범위를 이해한 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요즘은 조그만 시간을 내어 검색해봐도 어디가 가장 좋은지, 어디가 저렴한지 이런 정보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고 설계사의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한다면 스스로 공부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소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 오히려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내용을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 하나만 잘 시청하셔도 앞으로는 보험 가입에 실패하시거나 리모델링을 반복하는 번거로운 일이 없게끔 정확한 정보로 혼자서도 제대로 가입할 수 있는 꿀팁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보험의 본질은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과 상해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재무적 안전장치입니다. 단순히 아플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과 같은 중대질병에 진단될 경우 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런 중대질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도 그냥 치료가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의료진, 최신 치료법, 고가의 약제 등을 선택해 생존기간을 더 늘리거나 완치를 조금 더 앞당기길 원하실 겁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장기 입원이나 지속적인 통원 치료가 계속 이어질 경우 정상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져 소득이 끊길 수 있고 소득은 끊기는데 치료에 들어가는 치료비 외에도 기본적인 생활비와 양육비,
교육비, 대출금 등의 여러 고정 지출은 계속 나가고, 만약 아픈 사람이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개인을 넘어 본인이 꾸리고 있던 집안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보험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은 바로 실비보험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 4천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는 실비보험. 실비보험은 우리가 실제로 발생한 병원비에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머지를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크게 사용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저에게 단 하나의 보험만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실비보험을 선택할 만큼 정말 중요한 보험인데요. 실비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는데 구분을 해보자면 1세대 실비는 100%를 보장하고 2세대 실비는 90%를 보장하고 3세대 실비는 급여 90%, 비급여 80%, 3대 비급여 70%를 보장하고요. 4세대 실비는 급여 80%, 비급여 70%를 보장합니다. 실비보험의 보장 범위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떼보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국민건강보험에서 565만원을 내주고 그 후에 나머지 본인부담금 188만원과 전액 본인부담금 만원, 비급여 선택진료료 외에 50만원을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이고요. 그럼 진료비 총액 804만원 중에서 565만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해줬으니까 남은 239만원에 대해서만 내가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을 실비보험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1세대 실비면 100%를 돌려받을 수 있고요.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는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비 800만원에서 내가 실제로 내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고민하실 필요도 없이 1순위로 준비해야 하는 보험이고, 일부 보상 안 되는 제외 항목을 빼면 대부분의 치료 목적 병원비는 거의 다 되는 것이 바로 이 실비보험입니다. 보험료도 정말 합리적인 게 10살 기준 5,000원대부터 가입을 할 수 있으며 20세는 7,000원에서 만원 초반대, 30세는 만원 초반대에서 만원 중반대, 40세는 만원 중반대에서 2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고 50세, 60세도 저렴한 회사로 가입하신다면 2만원대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장 한도는 급여 질병 5천만원, 비급여 질병 5천만원, 합산해서 1억 한도입니다. 상해도 급여 5천, 비급여 5천, 1억 한도입니다. 또 1억 한도를 다 쓰셨다고 하는데 매년 1억 한도가 리셋되기 때문에 한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간 200만원의 자기부담금 상한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으로 발생한 비용 20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을 다 돌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암, 뇌, 심장과 같은 중대질병에 걸려서 치료비로 4천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4세대 실비는 급여 자기부담금이 20%이기 때문에 8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받아야 하는 돈은 3,200만원이지만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액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3,20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3,80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렇게 실비보험은 언제든 내게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보다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필수보험이자 보험 중 제일 중요한 1순위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세대 실비, 2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달에 실비보험료로만 10만원, 20만원 납부를 해서 너무 부담스러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해결 방법은 언젠가 실비 전환을 통해 보험료를 줄이셔야 하며, 만약 바꾸게 된다면 4세대 실비에서는 급여 부분에서는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원 상한선이 존재하지만 비급여 부분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원 상한선이 없고, 또 실비보험은 갱신형으로밖에 가입이 안 되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3대 진단비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대 진단비보험은 우리가 가입하는 종합보험이나 어린이보험, 건강보험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말하는데,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중 중대질병이라 불리는 암, 뇌, 심장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암, 뇌, 심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보시는 자료처럼 암, 뇌, 심장이 우리의 사망 확률에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중대질병들은 진단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도 받아야 하고, 그 치료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며 오는 소득 상실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암 환자가 있는 가구에서 의료비 부담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약 50%가 근로활동을 중단해서
의료비 지출과 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암 환자 가족이 되면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적 고통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신체적 증상은 물론 우울, 불안, 분노, 죄책감 등 심리적 문제도 생기고 장기간 돌봄까지 하게 된다면 가족 개인의 일상생활도 무너지고 대인관계 축소 및 돌봄이 오래될수록 담당하는 가족 구성원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까지 합니다.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암으로 인해 발생한 누적된 상실들로 더욱 심각한 삶의 무게를 감당해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해 모았던 돈을 탕진하고 이 때문에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도 하고 자녀들을 돌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친척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지내기도 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까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경험하기까지 합니다. 암이 발병하자마자 대놓고 권고사직을 당해서 회사에 쫓겨나는 사례도 있고 배려를 해주려는 곳들도 있긴 하지만 회사에 누가 될까봐 스스로 그만두기도 하고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체력적 부담이 심해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를 다 끝내도 자신이 설 자리가 없음을 실감하게 되는 게 지극히 현실이고요. 좋은 치료도 받아야 하고 생활비도 있어야 하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에 집이 있다면 대출금에 그 외에 고정 지출비들까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모아둔 재산이 몇십억씩 된다면 큰 부담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큰 단위의 돈이 없기 때문에 나의 소득에서 사용 가능한 일정 수준의 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이러한 큰 위험을 대비하셔야 하는 겁니다. 현재는 암 환자의 상대 생존율이 70%가 넘어가는 시대가 왔고 의료기술의 발전과 조기검진으로 암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결국 돈만 있다면 어떻게든 해결 가능한 시대가 온 것이죠. 이러한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게 바로 종합보험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3대 진단비이고 3대 진단비 중에서도 암을 잘 대비하셔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암 발병 시 가장 걱정되는 건 죽음이 아니라 치료비 부담이 1순위이고 이 부분을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는 건 암진단비인데 암진단비는 크게 일반암과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해감은 식도나 췌장, 골수, 뇌암, 백혈병 등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 넣는 건데 이 부분은 어차피 일반암으로도 다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소해감은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과 같은 생식기암들이 포함되는데 이것도 어차피 일반암에서 다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럼 일반암에서는 유사암인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중암 이 4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일반암에서 보장받습니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미래암, 희귀암, 특수암 등 모든 암이 일반암에서 보장되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일반암을 가장 메인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유사암은 일반암의 20%만 구성 가능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치로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암진단비 가입 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간혹 유사암에 대장전막내암이나 비침습 방광암 등 몇 개를 더 추가해 차등 지급하는 회사가 존재하고 소해감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10%에서 20% 수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피하시고 소해감이나 고해감까지 전부 일반암과 동일하게 100% 지급하는 회사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 암 관련으로 추천드리는 건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이고요. 해당 특약은 암의 진단이 되고 나서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 최신 치료인 중입자 치료, 면역 치료 등을 받게 되면 받은 해마다 최대 10년간 가입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주 치료비 3천만 원을 가입하고 나서 암에 진단되어 10년간 치료를 했다고 하면 3천만 원씩 10년, 총 3억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암주 치료비 이렇게 대비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뇌와 심장의 경우도 말씀드릴 건데요. 뇌 쪽은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해 주셔야 보장 범위가 넓고 든든해집니다. 뇌출혈과 뇌졸 쪽만 준비하시면 뇌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뇌혈관 장애 등은 보장이 안 되는데요. 검진을 자주 받기도 하고 검진 기술이 발달하여 과거와 다르게 경미한 시기에 질병 발병이 많이 되는 만큼 넓은 범위로 보장하고 있는 뇌혈관 진단비로 가입을 하시고요. 심장질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메인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외에도 부정맥이나 심부전을 커버해주는 심혈관 담보도 있는데 이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준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까지 준비를 하셨다면 가성비가 중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험 준비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전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수술비와 가성비 특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수술비 특약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수술비 비용이 대부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2020년도엔 심장수술이 3,290만원이었지만 2023년도에는 3,682만원까지 올랐고, 뇌 기저부 수술도 2020년도엔 1,959만원으로 가능했던 게 2023년이 되니 2,030만원으로 수술을 해야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수술비가 상승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비보험은 현재 4세대 실비를 판매 중이고, 자기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라서 실비보험만으로 모두 커버하기엔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생기지만,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자기부담금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비보험, 수술비 특약, 이렇게 3층 구조로 만들면 든든한 대비가 가능한 거죠. 과거 1세대, 2세대 실비는 결국 50대, 60대가 되면 높아진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계약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실비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든든한 노후를 위해 이 수술비 특약을 잘 대비하셔야 합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입원 기간이 6시간 미만이 된다면 입원 한도인 5천만원 기준이 아니라 통원 한도인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밖에 못 받아갑니다. 수술비가 1,000만원이 나와도 980만원이 내 자기부담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1호종 수술비를 준비해서 대비해 주시면 되고요. 112대나 140대와 같은 N대 수술비는 질병분류 코드 부합이라서 범위가 좁고, 1구종 수술은 급여 수가 코드인 ADRG로 보상하다 보니 보상 지급은 명확하지만 비급여 보장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와 새롭게 나올 수술도 수술의 정의에 부합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1호종 수술비를 메인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성비 특약인 5대 장기 이식 수술입니다. 췌장이나 신장, 간, 심장, 폐 등의 이식 수술을 할 경우 지급되는 담보인데, 이 특약을 3천만원 설정한다면 321원이라는 금액으로 큰 위험을 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막은 안구의 제일 앞쪽에 위치한 유리창과 같은 투명한 부분으로 여러가지 원인으로 각막이 혼탁해지면 빛이 통과할 수 없어서 시력장애가 발생하는데, 그 혼탁한 각막을 제거하고 새로운 각막으로 바꾸게 되면 각막 이식 수술 특약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도 3천만원을 받는데 57원이라는 금액으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비는 악성 중형인 암과 혈액질환 및 혈색소질환 면역부전, 선천성 대사장애 등 신체 일정한 수의 혈액세포가 존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비 특약 3천만원을 월 189원으로 준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통솔하는 기관인 뇌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 척수막에 생기는 종양을 뇌종양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두통, 발작, 의식변화, 시력저하 등이 올 수 있고요. 양성 뇌종양 진단비는 2천만원에 400원으로 준비 가능한 가성비 특약이겠습니다. 그리고 배상책임 특약은 상대방에게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수 피해를 줬다거나 길을 걷던 중 상대방과 부딪혀 휴대폰이 파손되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쏟아 화상 피해를 준다거나 노트북을 고장낸다거나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다른 행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경우에 한 사고당 1억 한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의 위험을 위해서 1279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 종합보험까지 필수적인 보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내용을 안다고 하셔도 지금 말씀드릴 보험가입 꿀팁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간다면 남들보다 더 비싸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남들보다 덜 손해보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꿀팁은 갱신형 보험 말고 비갱신형 보험으로 준비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36세 남성 사무직 1급 기준 갱신형으로 가입한 42,805원짜리 보험이 10년 뒤인 46세에 갱신이 되면 96,131원, 56세 때는 227,807원, 66세 때는 486,634원, 76세 때는 835,574원, 더 나아가 86세 때에는 1,377,7,542원, 이런 식으로 일정 주기마다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상승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고, 더 큰 문제는 90세든 100세든 내가 보장을 받고자 하는 날까지 계속 납입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비갱신 보험이라면 처음에 산출된 135,244원이라는 금액이 고정이고 20년간 납부를 하면 더 이상 지출하는 것 없이 90세까지 쭉 보장이 가능합니다. 처음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결과적으로 길게 봤을 때 금액적인 부분은 비갱신형이 유리합니다.
동일 조건으로 비갱신형 기준으로 총 납입보험료가 3,245만 8,560원. 갱신형의 경우엔 86세까지 보장 혜택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납입한 총 보험료가 무려 3억 6,737만 9,160원. 동일 조건의 갱신 비갱신의 총 납입 비용 차이가 3억 3,492만 600원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중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갱신형으로 선택해서 가입하신 분들께 소득에 단절이 생길 수 있는 60대 이후 노후 시기 때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 여쭤보면 100명 중 100명은 지금과 큰 차이 없다 혹은 나도 잘 모른다 라는 답변을 하셨고요. 상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리면 다들 비갱신 보험으로 바꾸시기 바빴고요. 갱신이냐 비갱신이냐 어찌 보면 단 한 글자 차이지만 이 한 글자 차이로 인해서 3억 원이 넘는 납입 비용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꿀팁은 기본형 말고 무해지형 보험으로 가입하라입니다. 해약 환급금 50% 지급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납입기간 중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나오는 보험은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고 납입기간 중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없는 보험은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중요한 점은 만기 시점이 되면 어차피 해지환급금은 영원으로 둘 다 동일한데요. 무해지형으로 가입을 했냐 기본형으로 가입을 했냐 이 작은 차이로 인해서 총 납입보험료가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입한 보험이 무해지형인지 아닌지 꼭 따져보셔야 되고요. 이러한 꿀팁들을 모르고 가입한다면 남들보다 비싸게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꿀팁은 10년 이내 입원 수술, 중대질병 등이 없다면 건강고지 할인형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3만 3,201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10년 이내 입원 수술력이 없는 건강하신 분이라면 8만 4,690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병력 때문에 초건강체로 가입을 못하셨더라도 가입 후 입원 수술 이력이 없을 경우 매년 할인을 통해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남들보다 가성비 뛰어난 보험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꿀팁은 납입면제가 있는지 확인하자인데요. 납입면제란 암, 뇌, 심장과 같은 중대질병에 걸리게 됐을 때 차후 모든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하고 10년 뒤에 암에 걸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앞으로 내야 될 모든 보험료가 면제가 되고 진단이 된 암 진단비는 진단비대로 받으시고 그 외에 남아있는 특약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면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니 납입면제 기능은 꼭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유사암 납입지원 특약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갑상선암, 경색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일반암에서 보장하지 않는 유사암에 걸리게 된다면 남은 기간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특약입니다. 가능한 이 부분도 꼭 추가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꿀팁은 납입기간을 짧게 하자인데요. 납입기간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월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순히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25년 납, 30년 납 이런 식으로 납입기간을 늘리곤 하는데요. 동일 조건의 설계를 20년 납 90세 만기에서 30년 납 90세 만기로 늘리게 되면 총 납입료가 700만원 이상 늘어나게 되고 35년 납, 40년 납 이런 식으로 늘린다면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하실 때 30년 만기냐 40년 만기냐 이거에 따라서 이자가 달라지죠. 보험도 마찬가지로 납입기간을 늘려버린다면 총 내게 되는 비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과 보험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보험은 길게 내신다고 해서 나중에 내 보험의 가치가 상승해서 남한테 비싸게 판매하거나 하는 건 안 되죠. 반대로 부동산은 30년 뒤, 40년 뒤 가치가 상승해서 2배가 넘게 오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재테크가 가능하다 보니 보험은 부동산과 다르게 납입기간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납입면제가 있으니 납입기간을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암에 걸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걸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리고 보험 유지율도 보시게 되면 5년이 넘어가면 질병보험 유지율이 50% 안 되는 수준입니다. 과연 30년 납을 했을 때 완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꿀팁들을 전부 모아 위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100점짜리 실제 설계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납 90세 만기 무해지 비갱신형 납입면제형이고 연령별 남성 여성 비교표입니다. 먼저 30세 남성 여성부터 알아볼 텐데요. 암 진단비 3,000만원과 유사암 600만원, 뇌혈관 혈성 진단비 각 1,000만원씩 넣었고
뇌심장 수술비 1,000만 원과 질병 상해 1호종 수술비, 여기에 배상 책임까지 구성하였습니다. 위 표에 보이는 내용들을 준비해도 30세 남성 여성 4, 5만 원대면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10년 이내 입원 수술력이 없으시거나 건강 등급이 잘 나와 별표나 하트 회사로 준비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이라면 30세 남성 여성 3, 4만 원 초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아주 놀라운 가격대가 아닐 수 없는데요. 더 높은 연령대인 40세, 50세 분들도 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건강체 회사로 비교를 해보았을 때 40세 남성은 5만 원대, 여성은 4만 원대. 조건에 맞아야 준비할 수 있는 스페셜한 하트 별표 회사의 경우 40세 남성 여성 3, 4만 원대로 가능하고요. 50세 남성 일반 건강체로 비교했을 때 남성 8만 원대, 여성 5만 원대가 나오지만 마찬가지로 특정 조건에 부합한다면 남성은 5만 원대, 여성은 3만 원대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꼭 표 안에 들어간 담보로만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시고요. 본인의 니즈에 따라서 암이 걱정된다면 암 진단비를 더 늘리시는 방향으로 조정하시면 되시고요. 이대질환, 즉 혈관 쪽 가족력이 걱정이 되신다면 뇌심장 관련 진단비를 2,000이나 3,000으로 증액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보험이 너무 많아 조금만 필요하다면 진단비를 줄이시거나 기존에 없어서 보완이 필요한 내용들로만 추가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 종합보험 등만 잘 준비하시게 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상해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거고요. 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로만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내고 계신 분들은 내 보험이 어딘가 아주 한참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꼭 리모델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은 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핵심 보험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은 많이 가입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보험의 개수나 보험료가 많다고 해서 보장이 무조건 탄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회사의 상품으로 어떤 특약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따라 같은 보험료라도 좋은 설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만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보험을 준비하실 때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비교하고 약관 분석을 통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보시고 현재 가입한 보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상담 링크나 상단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